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류세계의 물류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통과 물류는 다른가요?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유통과 물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통은 상류와 물류로 나누어진다는 것과 상류와 물류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상물분리라고 하며 상류와 물류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여 상류와 물류를 분업화하여 운영하는 것을 상물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며 원칙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여 운영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며 왜 물류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었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유통과 물류는 어떻게 다른지, 또 상류와 물류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상물분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물분리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 유통과 물류는 다른 개념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물류를 알아보는데 물품인 가방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활동 등을 물류라고 하죠. 그런데 가방을 우리 손에 넣기 위해 상점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값을 지불하며 소유권을 옮기는 일들은 물류의 영역이 아니고 유통의 일부입니다. 가방 제조업자로부터 가방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챙기는 상인들이 하는 것이 유통이며 이들을 유통업자라고 합니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상품이 전달되고 대금이 지급되며 물건의 주인도 바뀌게 됩니다. 유통을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었지요. 그러면 유통과 물류의 상호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류 활동에는 화폐와 소유권 이전이 있고요. 물류 활동에는 물건의 이동이 있지요. 그래서 유통은 상적 유통인 상류와 물적 유통인 물류를 합쳐서 유통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류하고 유통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 유통이 물류보다 좀 범위가 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통 관련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가 있고 물류 관련 자격증으로는 물류관리사가 있는데 이러한 유통관리사와 물류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확인하는 시험 과목을 보면 유통과 물류의 구분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통관리사 2급 시험에는 과목에는 유통, 물류, 일반관리,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유통 정보가 있고요. 물류관리사 시험 과목으로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 물류법규가 있습니다. 자격시험 과목을 보니까 유통과 물류의 구분이 조금 더 잘 되지요. 유통이 물류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이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물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류와 물류의 실제 적용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이 교환과 분배 과정에서 물건의 주인과 상품의 값이 이동하는 상품의 팔고 사기가 상적 유통이고 물자와 정보의 이동을
물적 유통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상류를 commercial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물류를 physic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물류라는 개념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 우리는 계속 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그것이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에서 로지스틱스로, 그리고 현재는 SCM,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이제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볼 예정입니다. 물류와 상류를 다루는 기업 조직에서 보면은 상류를 취급하며 고객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를 추구하는 조직엔 본사의 영업부, 그리고 판매 지점, 영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파트너, 즉 벤더나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의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을 주로하는 조직에는 본사의 물류부서, 그 다음에 창고, 물류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류와 물류의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되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어서 유통의 상류와 물류가 어떻게 또 왜 구분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기업의 초기 단계에는 물류와 상류가 조직의 업무에서 구분되지 않고 수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지점이나 영업소로 재고가 보충되면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영업 관련 상류 업무도 진행하고 상품을 배달하는 물류도 진행하는 경우이죠. 이럴 경우엔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처 영업사원이 배달도 해줌으로써 편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전문성과 효율성에 떨어져서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죠. 상류는 영업부서에서, 그리고 물류는 물류부서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영업부서는 영업에만 전념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물류부서는 물류 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공동화, 기계화 등으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상류와 물류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상물 분리라고 하고, 대개의 기업에서 상물 분리에 다양한 효과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조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조직별로 목표 관리를 하면 전체이익보다는 제 부서별로 자기 목표만 추구하여 상충관계라는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충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두 개의 정책 목표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는 희생되어야 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상충관계라고 말하고요. 여러 단계와 과정에서 이런 상충관계가 발견이 됩니다. 기업 조직에서 보면은 앞에서 본 영업 조직과 물류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죠. 기능 면에서 보면 서비스와 비용 면에서도 발생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을 줄이려면 서비스 저하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러한 그 사례와 문제는 물류 기능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수송을 추진하면 보관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 수송보다 수송 비용이 저렴한 해상 운송을 증가시키면 수송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보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물류센터의 수를 늘리면 각 센터로의 수송 비용이 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물류 관리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최적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래서 물류 관리는 늘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 그리고 총비용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겠으며, 이것이 물류 관리의 과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업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창물 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영업 기능과 물류 기능이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가 이제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전문화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각 조직의 어떤 특화된 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또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류 조직이 전문화가 돼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물류 공동화, 그 다음에 물류의 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 경로를 단축하면 또 적재율을 향상시켜서 비용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차량으로 운행 횟수를 감소하면 또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서 전산화가 또 되면은 사무 처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비용 절감 외에도 물류 기능이 전문화되고 많은 물량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래서 물류 서비스가 이제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하기에 좋을 거고, 매출 증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물 분리의 효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오늘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선 물류와 유통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상류와 물류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분업화하는 것을 상물 분리라고 그러는데, 상물 분리 원칙, 그 다음에 상물 분리의 효과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오늘 물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뤘는데요. 상물 분리의 원칙, 그리고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체 최적화와 총비용 관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것들은 물류 관리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니 잘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물류가 없으면 무역도 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물류와 무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지요. 그런데 해운회사나 항공회사 같은 물류 기업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물류 기업이 없다면 무역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과 물류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죠. 그래서 국제 물류를 수행하는 해운회사, 항공회사, 그리고 종합물류회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